이번 시간에는 타입 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 툴박스에서 T자, 영문 T자 모양의 툴을 꼭 눌러 보시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툴을 바깥으로 빼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7개의 툴이 있는데요. 하나씩 일단 간단하게 사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세부적인 거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T자 누르시고 타입 툴 누르고 화면 클릭하면 자동으로 글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 자동으로 나오는 글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 타입 툴은 지금 한 것처럼 클릭하고 화면 클릭,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타입 툴을 누르고 화면을 드래그 해서 그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샘플로 글자가 많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자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썼는데, 자, 선택 툴로 크기를 한번 늘려볼 건데요. 처음에 클릭하고 쓴 글자는 셀렉션 툴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크기를 늘리면은 글자 크기가 늘어나죠. 그런데 두 번째 T자로 타입 툴로 드래그하고 글자 쓴 거는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크기를 늘리면 글 상자만 늘어나지 그 안에 글자 크기는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에이리어 타입은 우선 도형을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나 또는 네모나 뭐 어떤 도형을 그리고 이 안에 글자를 쓸 때 사용하는 툴인데 에이리어 타입 누르시고 도형의 요 테두리 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우리 도형이 글 상자로 바뀌면서 이 안에 글자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원에다가도 에이리어 타입을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안에 글자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원하는 쓸 적에는 우리가 사이떼기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칸이 모자르니까 밑으로 밀려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사이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안에 글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툴을 또 설명을 해볼게요. 세 번째 거는 자,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라고 나오는데 이 툴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에 우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또 펜툴로 라인을 자유스럽게 라인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를 눌렀어요. 마찬가지로 이 도형의 선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자,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글자가 선 위로 계속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도형이 아니라 일반 라인에다가 다시 선택을 해제하고 타입 오너 패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선 위에다 또 글자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죠? 선 위에 쓰는 글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버티컬 타입이라고 그래서요. 버티컬 타입 누르시고 그냥 화면 클릭하면 세로로 쓰는 거죠. 일러스트라고 쓰게 되면 세로로 쓰게 되겠고요. 크게 볼까요? 다시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글자를 쓰면 또 역시 세로로 글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세로로 쓰는 글자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단지 글자가 세로일 뿐이지 한 번씩 더 해볼게요. 도형을 샘플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고 자, 다섯 번째 나오는 버티컬 에이리어 타입으로 클릭. 네, 글자를 쓰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세로 문자 엔터 치면 옆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버티컬 타입 오너 패스는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글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역시 아까 가로하고는 틀리죠? 옆으로 누워서 글자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일곱 번째 터치 타입은 또 뭔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글자를 이제 타입 툴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일러스트라고 썼어요. 그리고 크기를 드래그하고 위에 옵션 캐릭터에서 글자 크기를 늘려볼게요. 기본은 여기서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러스트는 글자를 그림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렉션을 누르고 그냥 드래그해서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자, 마지막 7번째에 있는 터치 타입은 이렇게 글자를 썼을 때 특별히 요 한자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러자만 선택이 됐죠. 러자만 내가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동이 됨에 따라서 옆에 있는 글자들의 위치가 바꿔지게 되겠고, 러자만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잡아 당기면 점을 잡아 당겨서 돌 수도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위에 동그라미가 하나 뜨는데 마우스를 올리면은 휘어지는 화살표가 나와요. 이럴 때 돌리시면은 러자만 돌려줄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숫자를 돌려서 네, 자유스럽게 글자의 위치를 한자 한자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요럴 때 쓰는 게 터치 타입이라는 툴이에요. 자, 이왕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글자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가 볼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자 한자의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터치 타입으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면 바꿀 수 있어요. 자, 누르고 바꾸고, 네, 누르고 면색 바꾸고. 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터치 타입은 한자 한자를 바꿀 수 있지만 원래 글자를 기본적으로 크기라든가 뭐 이런 색깔이라든가 바꾸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타입 툴이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타입 툴로 전체를 드래그해서 다 바꿀 수도 있고 한자씩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고, 역시 타입 툴로 한자씩 선택해서 글자 사이즈를 또 바꿔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굵직굵직하게 크게 그 타입 툴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또 세밀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타입 툴로 화면 클릭해서 글자를 써볼게요. 다시 일러스트, 네, 엔터 치고 포토샵, 네, 인디자인 이런 글자를 썼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선택 도구 가지고 그냥 줄이면 글자 사이즈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고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줄여 놓을 수가 있죠. 즉 글자는 타입 툴로 직접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선택 툴로 크기 조절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엔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캐릭터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Set the Font Size라고 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요 안에 화살표 오른쪽에 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크기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Set the Reading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줄간격이에요. 줄간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직접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은 줄간격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를 누르면 이제 기본값으로 나오는 게 되겠죠. 밑에 보시면 커닝이라고 셋더 커닝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이 셋더 커닝은 T자 누르시고 문자 타입 툴 누르시고 일자와 러자 사이에 클릭을 한 다음에 네, 여기 캐릭터에서죠. 캐릭터에서 커닝을 값을 올리면 한자와 한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한자와 한자 사이의 간격을. 오른쪽에 있는 트래킹은 한자와 한자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네, 문자 도구로 타입 툴로 드래그하고 네, 여기서 네, 트래킹을 조절하게 되면은 여러 글자의 자간을 좁히거나 자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요. 그 밑에 버티컬 스케일은 글자의 세로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세로 크기를 조절. 옆에 있는 거는 그 글자의 가로 크기. 네. 그 밑에 셋더 베이스라인 시프트는 기준선을 올리고 내리기. 네.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로테이션은 글자의 각도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아까 우리 각도 돌릴 때 뭘로 했었죠? 터치 타입으로 했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몇 개의 기능 중에 터치 타입이 많이 쓰는 거, 간단하게 쓰는 건 터치 타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토자만 드래그하고 캐릭터에서 각도를 돌리게 되면은 어때요? 얘가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샵자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툴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봤고요. 자, 요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또 다 뭘까요? 요거를 설명해 볼 건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엔터 치고 영문을 써볼게요. 자, ABC라고 그냥 영문을 썼습니다. ABC 드래그하고 캐릭터에서 올캡은 이 세 개를 선택한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 중에 A자 하나가 원래부터 대문자로 썼다 그러면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옆에 것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작은 대문자,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대문자는 영향을 안 줘요. 자, 다시 누르면 이 적용됐던 게 취소되는 것이고, 세 번째, 슈퍼스크립트는 위첨자예요. 위첨자, 위에 쓰는 위첨자. 요거는 아래첨자, 아래쪽에 쬐끄맣게 나오는 글자. 예, 밑줄체이고 취소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제가 화면을 다 지웠고 다시 글 상자를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하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글자가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네, 일러스트에서 제공해주는 글자예요. 여기가 엔터 자리가 서 있죠. 이 자리가 이렇게 엔터 친 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 글자는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자, 얘들을 다 선택을 하고 위에 컨트롤 패널에서 파라그래프를 눌러볼게요. 발음 이상해도 그냥 적당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파라그래프 누르고 네, 왼쪽 정렬 누르면은 전부 다 왼쪽으로 정렬이 돼서 오른쪽이 자유롭게 라인이 펼쳐지고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자, 요번에 얘는 뭐냐면 모든 라인이 양쪽 정렬인데 엔터 친 자리만 왼쪽이네요. 자, 이거는 엔터 친 자리만 가운데, 엔터 친 자리만 오른쪽이고 맨 끝에 있는 거는요, 모든 줄이 다 양쪽 정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그래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렬을 받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레프트 인덴트, 네, 이거 이제 왼쪽 정렬로 놓고 볼까? 오른쪽 정렬로 그냥 이 상태로 볼게요. 자, 이 상태로 레프트 인덴트 누르시면은 왼쪽 들여쓰기가 되는 거죠. 라이트 인덴트는 오른쪽 들여쓰기. 네, 오른쪽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00을 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첫 줄 들여쓰기예요. 첫 줄 들여쓰기를 올리면은 자, 첫 줄이 들여쓰기 됐죠? 여기는 엔터 친 자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첫 줄이 들여쓰기가 됐죠? 문단에 첫 줄이 들여쓰기가 되는 거고요. 자, 원래대로 0으로 또 다시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제가 여기서 0을 놓고 다른 칸을 누르는 거는 그냥 숫자를 직접 바꾸면 바로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칸을 누르면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이게 싫으면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스페이스 비포 파라그래프, 이거는 이전 공백이에요. 엔터 친 자리. 자, 얘를 제가 왼쪽 정렬로 놓고 보면은 여기가 엔터 친 자리가 되겠죠. 자, 눌러보면 어때요? 엔터 치고 나오는 이 다음 문장에 이전 공백이 생기는 거죠. 요 두 번째 단락에 위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위에 공백이, 네, 이거 줄이니까 어때요? 이거 위로 올라가 버리죠? 자, 원래대로 0으로 놓을게요. 스페이스 애프터 파라그래프는 이후 공백이에요. 이후 공백. 엔터 친 자리, 엔터 친 요 자리, 끝자리에 뒤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전 공백이나 이후 공백이나 화면상에서 차이는 없지만 분명히 내용으로는 두 번째 거는 이 앞문단의 이후 공백이고 왼쪽 거는 두 번째 문단의 이전 위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캐릭터하고 파라그래프에 대해서 봤어요. 타입 툴에 대해서 계속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에리어 타입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에리어 타입은 도형 안에 쓰는 글자였죠. 우리가 도형을 하나 크게 그려서 자, 도형을 크게 그리고 에리어 타입으로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까 봤어요. 자, 이 에리어 타입에 또 연결돼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냐면은 메뉴에 타입에 들어가시면은요. 에리어 타입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에리어 타입 옵션을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크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은 로우가 넘버가 나오죠. 로우에 넘버를 넣게 되면 위아래로 단락이 나눠지고요. 컬럼에다가 또 숫자를 넣으면 좌우로 단락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팬이라고 나오는데 스팬은 이제 이 단락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가터는
주로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터의 간격을 줄이면 이렇게 간격을 좁게 좁혀줄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세트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인세트 스페이싱을 올리면은 글자에 이제 이 도형에 여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네.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더 넓게 쓸 수도 있고요. 좁힐 수도 있고, 네, 이거 여백 조정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으로 0으로 놔줄게요. 네, 여기 보면 옵션이 있는데요. 텍스트 플로우가 있죠. 글자를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여기 글자 왼쪽 거 보고 오른쪽 위에 보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고,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왼쪽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글자를 아래로 보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글자를 읽는 순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타입 오너 패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타입 오너 패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그렸어요. 아까 우리 본 대로 타입 오너 패스는 화면 여기 클릭을 하고 그럼 글자가 나오죠. 글자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다른 글자를 쓸게요. 다시 또. 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썼어요. 자, 얘를 드래그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놓을게요. 조금 더 크게 놓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어요. 셀렉션 툴을 누르잖아요. 그럼 글자 앞에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 라인이 생기는데 바로 앞에, 자, 화면 확대를 해서 볼까요? 바로 앞에 생기는 요 라인, 예, 여기다 마우스를 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보이죠? 자, 화살표 보이죠? 얘를 꼭 집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은 시작점의 위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럼 시작점의 위치를 오른쪽만 미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밀면은 글자 안 보여져요. 더 밀면은요, 이때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끝의 위치예요. 이 끝의 위치를 내가 왼쪽으로 이만큼 밀어놓고 이 막대기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동할 수 있어요. 글자가, 다시 말해서 글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뺑 돌아서 여기까지 글자가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일러스트라는 이 글자를 요를 컨트롤 C 복사하고 옆에 클릭해서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V,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V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빨간색이 나왔는데 더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글자가 지금 넘쳐나는 글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네, 얘를 넘쳐나는 글자가 있어서 여기를 빨간 애를 콕 찍고요. 아이고, 네, 콕 찍고 옆에서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게 돼요. 넘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컨트롤 Z 할게요. 일단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다시 셀렉션 툴 누르고 보죠. 자, 여기 이 뒤에 있는 막대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이 앞에 글자들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만큼요? 한 글자가 아니라 단어로 지워지고 있죠. 단어로. 단어로 지워지고 있고요. 옆으로 밀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다시 보이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요 사이에 스페이스, 자, 스페이스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셀렉션 툴 누르고요.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한 자씩 없어지게 되겠죠. 스페이스바가 있기 때문에. 사이뜨기가 있어서요. 자, 이거는 글자의 뒷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요만큼 밀어주고 이 오른쪽에 있던 막대기를 이렇게 오면은 글자 위치를 바꿀 수 있죠. 물론 이게 힘들면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원을 돌리면 돼요. 네, 원이니까 이거 원을 돌리면 돼요. 원일 때는. 근데 원이 아닐 때는 이렇게 돌릴 수가 없죠. 이 원이 아닐 적에는 직접 이 라인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 둘, 그리고 이 바깥쪽에 반대쪽이죠. 반대쪽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라인을 꼭 집어 볼게요. 반대쪽 요 라인을 꼭 집었어요.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넣어볼까요? 원 안으로. 그러면 글자가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제일 힘들 건데 마우스를 잘 놓으시고 네, 이 화살표가 보여야 돼요. 화살표가 보일 때 바깥쪽으로 잡아 빼면은 또 바깥쪽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일 때. 네, 얘도 화살표가 보일 때. 자, 얘 옆에 있는 애, 네, 화살표가 보일 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일 때. 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거는요. 세로 쓰기는 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으니까 이제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볼게요. 자, 원을 다시 만들었어요. 자, 한가운데다가 글자를 놓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타입으로 패스를 누르시고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T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라는 대화 상자가 따로 빠져나오고요. 그 옆에 파라그래프를 누르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세요. 가운데 정렬을 누른 다음 이 원의 아래쪽이요. 아래쪽 점을 콕 찍으면 네, 글자가 나오죠. 이 상태 이대로 일러스트 적어 볼게요. 자, 어때요? 위쪽으로 가운데 정렬 돼서 요 가운데 정렬이 돼서 위에 나오게 되죠. 일러스트 나왔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한가운데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다시 원을 하나 드래그를 했어요. 아래쪽에다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타입번호 패스 누르시고 네, 가운데 정렬 누르고 아래쪽 가운데 하고 싶으면 위에다 찍으시면 돼요. 위에 점에 클릭 그리고 일러스트. 자, 문제가 생겼죠? 뒤집어졌어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어때요? 여기 보니까 막대기가 보이죠? 여기는 시작점, 끝점, 요 가운데 미드, 요 가운데 막대기를 꼭 집어서 자, 위로 밀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문제는 얘를 뭐 쉬프트를 누른다고 해서 내가 수직으로 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화면을 잘 보시고 그냥 위로 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러스트가 가운데 나오게. 그리고 손을 떼시면 자, 일러스트가 나왔죠? 네, 글자 위에도 일러스트, 아래도 일러스트. 이렇게 해서 중앙에 놓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네, 세로 문자는 가로 문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고요. 자, 터치 타입으로 그 중에 하나 잡아서 내가 얘만 또 움직여 주겠다. 어때요? 마음껏 움직여 줄 수 있죠? 우리가 글자 가지고 여러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해봤네요.